비노바 바베, 간디를 만나다. 4. 진정한 추모. 간디 선생이 세상을 떠나자 사람들은 곧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물을 건립하는 일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온갖 이야기가 다 나왔다. 한 친구가 나에게 물었다. 아소카 대왕의 기둥들처럼 기둥을 세우면 어떨까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에게 가서 아소카 대왕의 기둥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보통 사람들은 아소카라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역사상 얼마나 많은 왕이 있었습니까? 아소카는 그들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가 위대하고 자비로운 왕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중은 그에 관하여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카비르나 나낙, 툴시다스나 미라는 알고 있지요. 간디 선생도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는 비슷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를 기념하는 기념물로 기둥 같은 것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그분의 이념들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간디 선생은 다방면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은 우리 민족의 생활에서 여러 분야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그를 위해서 온갖 종류의 기념물을 만들려는 소망이나 심지어는 국가적인 기념물을 만들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에 대한 추모의 정을 길이 간직하기 위해 물질적인 기념비를 세우는 일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오히려 그런 기념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들이 옆으로 밀려나기 십상이다. 감정이 너무나 북받쳐서 감정을 달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느껴지는 때가 있다. 그러나 깊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그는 그 감정을 극복하고 그것으로부터 힘을 얻는다. 반면 인격에 깊이가 없는 사람은 감정을 분출하고 눈물을 흘려야만 마음이 진정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적인 열기도 때로는 한 사람을 압도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야만 마음이 진정된다. 나는 밤새도록 서서 기도를 올리고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을 본 일이 있다. 찬송을 부르는 것 또한 어떤 면에서 보면 본능적인 충동이다. 나는 찬송을 부르는 것이 노래하는 사람의 삶에 상당히 큰 충격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의도는 고상한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찬송을 부르는 것이 감정적인 긴장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은 또한 그 긴장을 수용하는 방법이 된다는 사실만은 변함이 없다. 이것은 간디 선생의 추모 기념물을 만드는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 시기에 많은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속죄 행위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이렇게 자문해 보았다. 어떤 행위가 필요한가? 그리고 나는 이런 대답을 얻게 되었다. 어떤 형태로든 속죄가 될 수 있는 유일한 행위는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잠복하고 있는 이른바 폭력을 가지고 선을 행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아주 작은 찌꺼기까지 제거하는 것이 될 것이다. 간단히 말해 만일 우리가 비폭력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러면서도 간디 선생의 기념물을 세운다면 우리 스스로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일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한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간디 기념 사업회는 몇몇 마을에 간디의 집을 세웠다. 나는 모든 마을에 간디의 집이 하나씩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집이 반드시 벽돌과 시멘트로 지은 구조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진리와 사랑과 자비의 건축물이어야 한다. 사람들이 벽돌과 시멘트로 집을 짓고 거기에 간디의 집이라는 간판을 거는 것은 훌륭한 일이 아니다. 그 이름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이름으로부터 어떤 영감을 얻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진정한 간디의 집은 이런 식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다. 간디의 집을 세우는 데 필요한 재료는 진리와 사랑과 자비다. 이 시대를 보라. 오늘날의 세대는 간디 선생에 대해 직접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를 알고 그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은 앞으로 10년 혹은 15년 내에 모두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세대들에게 간디 선생을 알려줄 것인가? 그의 이념들을 통해서만 알려줄 수 있다. 우리는 간디 선생의 이념들이 새로운 상황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간디 선생은 선각자였다. 그는 앞을 멀리 내다볼 수 있었다.
따라서 그는 그 시대에 합당한 사명을 생각했다. 그는 일단 자유를 얻고 나면 수아라지라는 개념이 더 이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할 것이며 따라서 사람들에게 자치를 더 이상 강조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은 자치라는 목표가 바로 눈앞에 보였기 때문에 결단력을 얻을 수 있었다. 그들은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허리를 동여매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치를 얻고 난 후에는 쟁취해야 할 큰 어떤 것이 주어질 때에야 비로소 사람들은 다시 결단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타성에 젖게 되고 힘을 실으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간디 선생은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이념, 새로운 만트라, 새로운 목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첫째 목표에 도달하기도 전에 그 다음 목표를 제시했다. 그 목표가 바로 사르보다야다. 그는 일단 자치가 실현되고 나면 우리는 다시 사르보다야를 위해서 결의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르보다야란 모든 것의 발전을 뜻한다. 사르보다야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는 계속될 것이며 국가의 통제는 지속될 것이다. 자치를 온전하게 실현해내기 위해서도 사르보다야는 꼭 필요하다. 따라서 사르보다야는 간디 선생이 오늘날의 세대를 위해서 우리 앞에 제시한 목표인 셈이다. 이 위대한 사명이 완성될 때 비로소 우리는 간디 선생을 새로운 세대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사르보다야를 위한 큰 결의는 인도에서 서서히 힘을 더해가고 있다. 그러한 결의들은 단번에 힘을 얻지는 못한다. 특히 그런 결의가 자기 희생을 요구하는 것일 때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념들은 천천히 단계적으로만 받아들여질 수 있다. 타당성이나 지속성이 없는 지나가버리는 이념들은 들풀처럼 싹이 터서 곧 시들어버린다. 선생이 씨앗을 뿌린 그 이념은 이제 싹을 틔우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끊임없는 노력으로 그 싹을 키우는 일이다. 사르보다야에 대한 결의가 전국으로 확산될 때 사람들은 그것의 기적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간디 선생에 대한 진정한 기념물을 길러냈다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